이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입이 처지는 현상이 좀 심했어요. 근데 그게 네트를 잘 나오게 하려고 물을 조금 줘서 그 나중에 내성이 약해져서 그 잎이 처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 내성이 약해져서 아니고 네네네. 입이 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 수분량이 많았어. 아, 그때 수분량이 많았던 건가요? 그 전에. 아, 그 전부터 키울 때 자, 많았기 첫 번째 때문에 수분량하고 그 다음에 질소가 많았어. 그럼 밑으로 좀 처져. 아, 질소랑 수분이요? 그럼 처음에 수분이 많아서 처졌어도 나중에 증산작용이 아, 전혀 빠져. 아니, 문제는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런 입이 축축 밑으로 처져 있다. 아, 비료하고 수분이 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럼 토양 관리할 때 음. 이미 영양분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들어가 있는 품종은 뭐? 저희는 머스크메론. 뭐 이렇게 이름 품종이. 그 BR 뭐였는데? 제가 수첩에서 적어놔가지고 지금 모르겠네요. 품종에 따라서 과일의 크기는 굉장히 달라져. 잉?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심는 것들은 대과종으로 심어야 돼. 11월달, 12월달 생산되는 것들은 대과종 무조건. 그 다음에 10월 중순 이전에 수확되는 것들, 그러니까 7, 8, 9, 10월달에 수확되는 것들은 대과종을 심지 않아도 2kg 이상 무조건 커. 근데 6월달에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11월 이후에 생산되는 거, 이것들은 무조건 품종이 달라져야 돼. 그럼 이미 잎이 처졌어요. 그러면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이미 지가 자빠져 있는데 나중에 서서히 어느 정도는 잡혀. 저희가 원래는 평균적으로 16브렉스에 17브렉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잎을 처지니까 저희 형 말로는 잎이 처지면 광합성을 덜해서 당도가 훨씬 덜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확했을 때는 13브릭스에서 14브릭스 사이밖에 안 됐어요. 자, 저기 광합성이 문제가 아니고 네네. 질소가 많았어. 질소가 많아서. 질소가 많으면 당이 떨어져. 아, 그래서 이제 토경 같은 경우는 후기에 네네. 수확하기 한 15일이나 10일 전부터 내가 지금 관주로 들어갔던 모든 비료는 중단을 해라. 인생가리를 투입하게 되면 토양에 있는 질소 흡수를 뚝 떨쳐. 그래서 당을 올리는 거야, 지금. 당을 올리고 경도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끝나고 나서 이제 25일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메로는 거의 클 만큼 컸어. 그 이후부터서는 하루에 크는 속도가 굉장히 낮아져. 그래서 이때도 한 1.5로 관리를 쭉 해. 네. 이렇게 1.1에서 1.5 사이로 관리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1.8까지 올려. 엽색이 안 돌아와. 입이 두껍지가 않아. 그럼 그때는 살짝 올려. 그 다음에 수확하기 일주일 전부터서는 22.0으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경도하고 당도를 올리는데 이제 그러면 22.0을 올린 상태에서 여기 양액은 단수를 안 해도 되나요? 어디 양액이 다시 급액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 동에 두 동이 6, 70%가 수정이 안 됐어요. 벌이 이제 엄청 돌아다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날씨 영향 때문에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언제 했는데 그때 시기가? 8월 초나 7월 말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심었던 품종은? 아, 똑같은 BR이었어요. 벌은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 수정이 안 되는데 이게 꽃가루를 못 날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생각해보면 정말 벌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꽃가루가 다리에 안 묻어 있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자, 지금 꽃은 정상적으로 펴 있었어. 네, 꽃은 정상적으로 펴 있었어요. 근데 한 6, 70%가 수정이 안 됐어요. 자, 첫 번째, 벌은 날아다니나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몇 점 이상을 지가 계속 꽃가루를 터뜨려야 돼. 터뜨리지 않고 들어갔다가 일어서 버려. 이거 뭐냐? 바로 벌에 장애를 주는 약재가 삽입됐어. 그 다음에 어진간이 고온, 어진간이 저온에서 수정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자, 다만 내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암꽃이 발현이 잘 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고온이나 장애를 받았을 때 낙천상이라고 해가지고 노랗게 그냥 골아버려.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봤을 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온의 약장애들이야. 아, 고온. 그 고온의 약장애들. 하우스 한 동이 통째로 다 그렇게 가버린 경우도 있어. 저희는 줄이나 일정 부분만 그렇더라고요. 자, 그거 그렇게 참고하면 돼. 임대벌을 쓰잖아. 네. 임대벌을 썼는데 벌이 몇 마리가 활동을 안 해. 그런 경우에 뚜껑을 열고 벌집 섭이라고 하잖아. 그 섭이를 한번 들어봐봐. 그럼 벌이 몇 마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벌을 좀 교체해 주라 하고 여러분들은 급하니까 붓으로 수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붓으로 수정하는 것은 쑥꽃, 수박하고 달라. 쑥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꽃이야. 있으나 마나한 꽃이니까 쑥꽃은 무시하고 요 붓으로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서너 바퀴 돌려주면 수정 끝나는 거야. 그 수정이 안 됐을 때 붓 말고 붓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씩 하려면 그 불어 있잖아요. 그 토마토가. 바람 막 나가는 거. 그걸로 해보니까 수정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건 안 해봤어. 그런데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서 하세요. 그러면 쑥꽃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쑥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암술수로 같이 딱 있잖아. 암술수수. 그냥 안꽃만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요? 네, 오, 안꽃만. 너무 신기하네. 쑥꽃을 내가 여기에 수정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쑥꽃 내가 다 제거를 하겠잖아. 네. 늦게 제거하면 이렇게 문제가 돼. 아, 빨리 제거해버리면 상처 흔적이 전혀 안 나와. 그럼 수정이 안 돼도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 전혀 의미가 없는 꽃이라니까. 저희는 계속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요거 놔두면 계속 여기서 이제 쑥꽃이 나와서 떨어지고 나와서 떨어지고. 맞아요. 요 멸은 수확할 때까지 계속 떨어지잖아. 그럼 잎이 떨어지고 날씨 안 좋으면 썩어가지고 나무 다 문드러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만 이 사이에 들어가면 그때 따버려라. 그러면 거기에 상처가 전혀 없어. 깨끗해. 제살이 돼버려. 기가 막히네. 교수님, 황화 바이러스는 그분들 말로는 전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염이 되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60편의 지금 논문이 나와 있는 거 뒤져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논문 모두가 다 진딧물이 매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진딧물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와. 오니까 진딧물이 없는데 왜 오냐. 이제 반신반의해.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진딧물이 매개한다라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돼 있으니까 믿어야지 어쩔 수가 없어. 다만 세력이 강하면 버텨나가는 힘이 좋아. 그래서 제가 감염이 됐더라도 수확할 때까지 버텨내. 아랫잎에서 한 두세 잎 보여. 처음에 한 잎이 보여. 그러다 두 잎, 세 잎 올라와. 근데 수확할 때까지 아랫잎까지만 따고 끝나버려. 그런 경우는 수확이 가능해. 근데 세력이 약한 것들은 순식간에 이 잎까지 다 번지게 돼 있어. 그래서 뿌리 세력이 강한 품종을 선택을 해라. 약은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피해가 너무 많은 게 지금 황화 바이러스야. 그 다음에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주키니 녹반 바이러스라는 게 또 하나 있어. 호박에서 오는 바이러스야. 호박. 센터에서 교육받을 때 책 다 받았잖아. 예. 거기 보면 그 그림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종체벌레 진딧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이 없고 세력을 강하게 키웠을 때 내가 버텨내는, 이 나무들이 버텨내는 힘이 강하니까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라. 세력이 강하게 만들려면 이제 품종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바로 땅이야. 근데 꼭 이런 바이러스가 봄보다 가을 멜론 할 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봄에 올 수 있는 바이러스는 계절 반전 바이러스. 금년 봄에 내 농장에 이제 순천대 실습생들이 4명이 와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3개가 보였어.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교육하려고 요건 니들이 손대지 말고 발병된 이후부터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증상으로 변화가 되는가 확인 좀 하게 이런 거 뽑지 말고 놔둬라 했는데 얘들이 만지고 지나갔어. 이것들은 내가 만지고 지나가면 다 감염이 돼. 그래서 구덩 내가 한 500개 뽑았어. 그래서 그 정도로 민감해. 황화 바이러스는 안 뽑아도 되지만 계절 반전 바이러스, 그 다음에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것들은 내 눈에 보이면 바로 뽑아내라. 황화 바이러스도 처음에 두세 개 보이면 그때 뽑아내버려. 그냥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진딧물이 흡집을 해서 이놈을 가지고 다른 데 옮겨. 내 손에 옮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몇 개 뽑아내고 많이 와 있어. 그런 방법이 없어. 그냥 놔두고 강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요 안에 잘랐는데 이 안에서 이게 벌레가 들어있는 경우가 한 2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 홈에서 구멍을 못 본 건지. 아니요. 호박 과실팔이라고. 그게 호박 과실팔이에요? 요건 이제 육아기 때. 그럼 그 제가 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엔 어려울까요? 아니 어디 밖에서? 아니, 구분 못해. 제가 수확해가지고 이제 수확이 고객님한테 보낼 때 구분 못해. 구분 못하죠. 응. 완전히 다 아물어져 가지고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려. 그렇구나. 저희는 제가는 선별을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고객님들이 그래가지고 일단 환불은 시켜드렸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 특히 이제 저기 산 밑에 산이 있거나 하천 네. 뚝방 같은 데 있거나 이 아이들이 거기서 월동을 해. 그 파리가 월동하다가 4월달 날아다니기 시작해. 그래서 4월, 5월 이때쯤 많이 저기 육아기에 많이 저기 찍어버리는 것들이 나오지. 그럼 나방도 지금 타이밍에는 알을 못 가죠. 어디? 아, 열매. 나방 못 가지. 나방은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면 저희도 지금 애벌레가 애벌레가 이제 안으로 파 먹고 들어가. 그건 애벌레는 입도 먹고 껍데기도 먹고 파고 들어가서 속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가지고 거기서 골마가지고 열매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막. 특히 이제 여기는 방충망이 있으니까 나방 피해는 좀 밀도가 떨어질 거야. 근데 방충망이 없는 농가들 가서 보면 10% 20%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질문. 교수님 그리고 뿌리가 음. 그 대부분 오전에 주는데 어쩌다 보면은 막 점심에 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뿌리가 약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도 이상의 물을 줬을 때 뿌리가 약해지는 잠깐만. 지온이 높은 것보다 지온을 낮춰주는 게 좋아. 제가 그 청양 지역에서도 그렇고 거기 그 회장님 뭐 여기 주변에 물어보면은 그때 뜨거울 땐 절대 물을 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급하면 뜨거울 때로 줘야지. 그렇죠. 저희는 급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급할 때 주면 뿌리도 약해지고 죽을 수도 있다. 뿌리가 썩어서. 기본적으로 10시 이전에 물 주는 것은 끝내되 네. 급하면 줄 수도 있다. 10시 이전에 듣고. 교수님 그리고 썩은 병은 전염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어떤 원래- 과일 썩은병? 네, 갈수록 배꼽 썩은 병이라고 해서 아래가 썩잖아요. 꽃이 있어. 잉? 여기 아까 암술 수술이 있었잖아. 네네네. 나중에 이게 아물어져. 네. 근데 온실 내부에 다습 조건이 걸렸어. 네네. 그럼 여기가 수분이 꽃이 아물어진 상태에 수분이 고여. 아 맞아요. 수분이 고인 상태에서 내 농장 안에 곰팡이나 세균이 감염되어 있다면 가장 다습한 조건 여기에 침투를 해. 그러면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습해가지고 그 꽃에서 생기는 습해가지고 거예요? 여기서 감염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꽃자리야. 이 꽃자리에 상처가 나 네트가 나기 위해서 여기에 감염된 놈이 이제 파고 들어가 버릴 거야. 그러면 맞아요. 주저앉아 버려. 네. 자 또. 그 점적으로 이렇게 쭉 주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앞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뒤가 이제 물이 잘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럴 때 그냥 계속 줘야 될지. 자 내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있고요. 네. 얘가 점적 떨어지는 즉 구멍 있잖아. 이 밑에다가 페트병 100cc, 200cc, 300cc 표시해가지고 밑에다 집어넣으라겠어. 구멍 파가지고 맨 뒤에 물 떨어진 밑에 하나 집어넣어. 내가 30분 줬어. 이놈은 300cc가 찼어. 근데 이놈은 200밖에 안 왔어. 자 그러면 모타가 밀어주는 압이 약해. 그래서 모타의 용량을 키우든가 아니면 내가 한 번에 두 동을 준다면 한 동으로 줄여라 그 얘기야. 압이 동시에 걸리도록. 순간적으로 압이 탁 걸려 그러면. 아니면 이제 둘이 있잖아. 앞에 한 사람 쓰고 뒤에 한 사람 서서 모타 딱 가동했어.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고 압이 똑같이 걸리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 만약에 늦으면 압이 그만큼 약 1분 정도 다 걸려버려. 교수님 흰가루가 제일 잘 오는 환경은 뭔가요? 흰가루 어떤 환경에 다 와. 아 그래요? 날씨가 뜨거울 때 잘 온다. 습할 때 온다. 근데 대부분 곰팡이들은 습할 때 오잖아요. 제일로 많이 올 수 있는 요건은 건조할 때야. 건조할 때. 자, 건조할 때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건조하면 이 포자가 잘 날아가잖아. 내가 툭 건드리면 습이 없으니까 날아가 버려. 그럼 바로 확산이 돼. 그래서 많이 온다. 타습 조건에서 무조건 와. 안 오는 게 아니야. 어느 조건이 다 오는데 가장 심각하게 올 수 있는 조건이 건조할 때가 가장 많이 온다. 멜론 짝 씹고 보면 어느 순간 얘는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들쑥날쑥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못 잡아. 그 정도 돼버리면 끝까지 쳐져 갖고 가. 그래서 이제 착과 저리를 가지고 수정하는 날짜를 조정을 하겠잖아. 네. 큰 놈은 15줄, 15마디. 예를 들어서 적은 놈은 10마디, 일반적으로는 12마디.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정을 하겠어. 그래서 한번 쳐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상토가 마른 놈 정식했을 때. 두 번째 정식하고 나서 포기관주를 안고 점적으로 물을 줬어. 근데 상토가 마른 놈은 물을 못 가져가 버려. 그러면 계속 마른 상태에서 버대껴. 그럼 생육이 뚝 떨어져. 세 번째 바로 토양 입자가 그 자리는 굉장히 붉어. 물 준 대로 빠져나가 버려. 그러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심고 나서 처음에 활착이 잘 안 되면 조로에다 물 좀 담아갖고 주변에 물을 딱 줘봐. 그럼 물이 순간적으로 팍 내려가. 아 그러면 여기는 입자가 굳구나. 그럼 이놈 끝까지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부 농가에서는 그걸 잡으려고
뭐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루 같은 걸로 가서 계속 물을 주면 동안이라게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와. 네. 그러니까 그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거죠. 토양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분이 부족했다면 순간적으로 뿌리가 팍 빠져나가거든. 근데 입자가 굵어버렸어. 그럼 물 준대로 빠져나가. 그럼 끝까지. 그런 놈들은 이제 저기 결과지 안테나까지 아주 약하게 나와. 자,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을 써야겠어요, 대본.